그럼 이제 다음 상상고 이제 생활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입학하기 전에 희수가 생각했었던 상상고에 관련된 것들 중에 기대에 부응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었던 거와 그대로였었던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조금 적응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었던 거랑 조금 다른 측면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은 내가 생각한 대로다 싶었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저희 학교 캠퍼스가 정말 넓고요. 어. 진짜 혹시 운동장이 그 설명회를 가거나 해서 입학 전에 상상고로 가본 적이 있나요? 희수는?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아마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 전에는 이제 학교가 개방이었었는데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학교가 닫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입학하고 처음 봤군요. 네. 저희 부모님도 아직 학교 못 보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캠퍼스가 굉장히 넓고 네. 좋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캠퍼스가 되게 깔끔해서 되게 좋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되게 생기부 관련 내용이나 수행평가 이런 거 잘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잘 챙겨주신다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측면들을 조금 서포트해 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일단 저희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행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생기부 관련해서 채울 수 있게 선택부 많이 넓혀주시거든요. 저희 생물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생명공학 기술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지 해서 원리를 파악하는 걸 했는데 선생님이 원래 교과서에는 효소에 관련된 이라는 특정 제한 조건을 주셨는데 저희 수행평가를 할 때는 그냥 너네가 관련 있는 분야에 최대한 이끌어서 써봐라.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는 경제 쪽으로 쓰고 신소재나 이런 관심 있는 친구는 신소재 쪽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제 생기부에 저의 관심 분야 최대한 녹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 미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런 미술 같은 분야에서 너의 관심사를 드러내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러면서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걸 활동을 해요. 예체능 과목까지도.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적응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이건 약간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싶었었던 건 또 뭐가 있죠? 제가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경쟁적인.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라기보단 그냥 다 같이 그냥 하고 다 같이 또 놀 땐 놀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빡세게 아이들이 막 공부만 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실 그렇죠. 학교 분위기를 가장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고 너무 경쟁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우선 희수는 그건 좀 낫다고 했잖아요. 그럼 평소랑 시험 기간 때는 또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다 같이 조별 과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행평가 기숙사에서 이제 함께 하고 좀 자율적인 분위기인데 이제 시험 기간이 들어가면 정말 저희 시험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아예 수업을 안 하시거든요. 이제 진짜 느린 과목을 빼고는 저희 학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정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자습을 하고 이게 끝나면 저녁을 먹고 다시 야자 때도 자습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뭔가 좀 음울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공부를 네. 그때 이제 진짜 몰입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제 뭔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상태가 이상해졌었는지 되게 또 분위기는 또 그렇게 막 그렇진 않은데 좀 확실히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상상 같은 경우는 이 지필과 수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필을 잘 봐야지만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수행을 조금 잘해야지만 뭐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희수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과목마다 선생님마다 정말 다른 게 그렇군요. 네, 저희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안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아예 그냥 문법만 시험을 봐서 문법으로 수행평가를 전체를 대체를 하거든요. 국어 네, 같은 국어 경우. 과목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희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소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또 수행이 높네요. 네, 그거는. 수행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수학은 또 수학 시험을 봐요. 수행이. 네,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봐서 평균을 내서 1등은 0점 감점, 2등은 0.1점 감점, 3등은 0.3점 감점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완전 지필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네. 수행이네요. 수학 수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필 잘 보는 아이가 수행도 잘 보는 구조인데 또 어떤 과목은 그게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목별로 약간의 네, 차이가 좀 있다.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숙사랑 교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 관계나 아니면 기숙사 생활은 어떤 것 같아요? 희수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상고 학생들이 막 모나거나 약간 그런 친구들이라보다는 그냥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기숙사 친구들이랑 주말에 같이 나가서 막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도 같이 수업 자료 공유나 이런 거 다른 반이면 선생님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딱히 교육 관계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숙사는 어떤 것 같아요? 이 5인 1실이잖아요. 그거는 어떻죠? 괜찮나요? 저희 학교 되게 특이한 게 자습 시간이 되게 적어요. 12시 이후엔 공부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오, 빡빡하네요. 다른 네. 학교들 막 심야 야자라고 해서 막 1시 반, 2시까지도 허용하는 네. 학교들이 꽤 있는데, 근데 저희 학교는 12시에 불이 꺼지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적은데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2학년 아, 2학년 때. 저희 학년에 지금 원래 전체가 전주에서 사는 친구 아니면 기숙사생 친구였는데 한 명은 지금 자취를 하러 나갔어요. 아, 자취를 네, 하면서요? 자취를 해요. 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심야 야자를 길게 할 네, 수 없으니까 그걸 하기 오히려 위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나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진짜 공부 시간 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야자를 12시까지밖에 네, 못 하기 12시에 때문에. 불이 꺼지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잡으러 오시거든요. 아, 테이블도 그렇군요. 기숙사 반입 금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와, 그러면은 진짜 12시 되면은 다 불 끄고 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기숙사가 있는 전자사들이나 외국제고들이 꽤 있는데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방식들이 좀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희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 동아리에서는 무슨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은 무슨 동아리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동아리 되게 특이한데요. 저희 학교 교기가 태권도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태권도 동아리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유가 있나요? 태권도 동아리를 선택한? 그게 아니라 저희가 카일라이라고 수능이 끝나고 저희 학교 축제를 해요. 그래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제 축제를 하는 기간을 갔는데 그때 저희 싸우라비 이름 싸우라비인데 싸우라비 공연을 하거든요. 네.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를 채우는 다른 동아리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탐구 활동을 해서 제 관심 분야 이제 의학이나 아니면 공대 이런 쪽으로 추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그러면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가 약간 예체능 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이런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해서 제출을 네.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혼자서 해서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무조건 써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네. 됐을 때? 보통 이제 또 학술 동아리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냥 다른 동아리랑 연합을 해서 이제 학술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대청고랑 민사고랑 저희가 이제 셋이 같이 토론을 하는 활동을 진행 네. 연합 동아리. 네. 특정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관심 분야 이제 생기부 채우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시간표를 보면서 한번 희수랑 본격적으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표를 보면은 뭐 비슷한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눈에 띄는 과목들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인공이라는 과목은 뭐죠? 저 인공지능인데 이제 생기부에 쓰다 보니까 인공이라고 쓰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과목이죠? 이제 정보라는 과목이 이제 다른 학교들 대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정보 과목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파이썬 코딩을 같이 배우면서 그거를 네. 전학생이 1학년 전학생들이 1학년 배우는 전체가 거군요. 해요. 그래서 저희 2학년, 3학년 올라오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거 지망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컴퓨터 활용하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개설이 되면은 선택으로 듣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탐구 과목의 일종으로 이제 2, 3학년 때 듣기도 합니다. 추가로 이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과탐실? 이거는 이제 과학탐구 실험의 네, 줄임말인가요? 과학탐구 실험. 이 과목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탐구 실험 과목이 따로 있는데요. 통합과학 교육과정 내에서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일을 입증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이걸 실험을 해서 산화환원 반응이나 뭐 이런 내용을 진짜 네. 실험을 하는 거군요. 네, 실험을 직접 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시험을 보나요? 네, 과학탐구 실험은 음.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어서 이제 ABC로 성적이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만 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양서
양서라는 시간이 있네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양서랑 논술 과목이 있어요. 그래요. 저희 학교에. 맞아요. 그래서 양서랑 논술 시간에 생기부를 채우는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문 분석 이런 비문학 관련 수업을 하는데 양서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교별 활동을 해서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심화 탐구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진짜 책을 네, 읽는 시간이군요. 책을 읽는 정말로. 그러면 뭐 이거는 한 학기에 뭐 예를 들어 몇 권을 읽는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 재량으로 시간이 드는 만큼 읽는데 저희는 아마 이번 1학기 때 2권 정도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5, 6교시를 보면 자율활동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자율활동 시간에는 어떤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상상고에 관련을 좀 찾아보신 분은 알 텐데 셉이라고 해서 네. 저희 상상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셉 활동을 하는 시간이 이제 금요일 2교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간은 그냥 저희 신강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강의동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어떤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음. 본인이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작년에 저희 수상 과목이 아마도 효율적인 신호등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수학적으로 탐구를 한 그런 주셉 활동이 이제 대상을 받았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정말 자율적인 본인이 관심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활용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희수는 1학년이기 때문에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는 수학이 유독 많아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2학년 때부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사는 2학년 때부터 이제 수학 시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저희 1학년 때는 그냥 통합과학이랑 수학 상하 과정을 나가는데 이제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과목을 모두 나가요. 정말 대단한 학교죠. 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나가고 한꺼번에. 네.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 수학이 8시간.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요? 2학기 때는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이제 확통을 듣지 않을 친구는 미적 기하를 해서 8시간, 확통까지 들을 친구는 12시간을 듣습니다, 수학. 수학만 8시간에서 12시간. 네. 거기다가 과학도, 네, 어떻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원 과목을 하고 2학기 때 투 과목을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원과목 4개를 다 한다는 거죠. 1학기 때. 네. 1학기 때 3개 내지 4개를 듣는데 3개를 듣게 되면 원 과목 이제 12시간 12시간. 듣고 네. 4개 되면 16시간, 2학기도 똑같이 투 과목을 12시간 대신 16시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해도 이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내신을 위해서 듣는 네, 거죠. 내신을 위해서 역시 그렇게 하니까 의대를 많이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3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3학년 때 이제 그런 과목을 거의 줄여서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이랑 심화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급 물리학, 뭐 심화물리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제 수능 때 원 과목을 선택할 친구들은 이제 심화물리학, 투 과목을 선택할 친구들은 고급 물리학을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거나 그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진도를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는. 약간 상사는 고3이 되면 완전히 이제 수능 체제의 어떤 느낌이 드는 커리큘럼이나 활동들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고3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수시를 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동아리 활동도 2학년까지만 하고 3학년 때는 동아리도 새로 개설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3학년 별도 동아리에서 이제 수시를 챙길 친구들만 위해서 별도 활동을 동아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이제 정시 준비를 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정시로 수능 공부를 하는. 물론 이제 희수 같은 경우는 들어간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산의 진퉁의 맛을 아직 못 보시긴 하지만 희수가 생각했을 때 상산이 의대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선배들을 대학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럼 희수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가 확실히 정시로 이제 대학을 많이 갔는데 일단 정시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현역으로 의대를 가고 나머지는 다 재수생이에요. 3학년 때랑 이제 2학년 때도 이제 정시 위주로 하니까 정시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교에서 정시에 또는 수능에 네. 맞춰가지고 조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효과를 보는 네, 것 같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사 같은 경우는 2학년이 가장 빡세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몰입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 상산을 생각하는 중3들한테 희수가 어떤 조언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을 좀 확실히 챙겨두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분명히 시험에서는 이제 90점대인데 이제 등급이 쭉쭉쭉 밀리고 뭐 이런 경우 많아서 그래서 영어도 일단은 어느 정도 잡아두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멘탈이 근데 가장 큰 것 같아요. 교과목을 챙겨주시면 당연히 멘탈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가 훨씬 나보다 잘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네. 확실히 상사는 영재고나 과거를 준비하다가 내려온 친구들이 진짜 많나요? 제가 생각한 만큼 드라마틱하게 많지는 않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결국 1등급을 받고 가장 잘하는 친구들은 그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친구들이 과학에 있어서 조금 선행을 해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다 좋은 게 있군요. 네,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시작한 그런 빡센 이 과정을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것도 있긴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으니까 다른 과목을 쌓아 올리기도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이제 외대보고 친구들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수과학을 특히나 수학을 조금 해놓고 들어온다는 건 내신을 따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걸 통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 수학에 관련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자서 친구들이 조금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그 질문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희수가 날 것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희수가 생각했을 때 중3 입시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정고은 쌤의 수업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3에 입시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희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하면서 이제 든 생각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소지소개서를 이제 폐지됐다는 건 면접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 저희가 맞아요. 진짜 많이 배운 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면접식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거 이제 저희 입시할 때도 결국 이게 필요하잖아요. 대학 입시에도. 대학 입시를 한번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래도 중3 때 입시를 하게 되면은 모티베이션이나 이제 목표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루즈하게 보낼 수 있는 중3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희수의 다양한 얘기들을 상사는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는 용어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